6.3 조기 대선이 4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도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 6시 30분 1차 경선 통과자, 그러니까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8명의 후보들 가운데서 이른바 빅4 자리에 안착할 후보가 누가 될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8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지난 주말 동안 1차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이 100% 국민 여론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이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여론조사에서 많은 지지를 얻은 순으로 이 후보 4명이 2차 경선에 진출을 하게 되고 이 결과는 오늘 저녁 6시 30분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들이 이 빅4 자리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이제 여론조사의 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표본수 등이 다른 만큼 어디까지나 참고 수준이고요. 실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일에서 18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1,504명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물었을 때 김문수 후보가 18.6%, 한동훈 후보가 14.9%, 홍준표 후보가 12.4%, 안철수 후보가 9.6%,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6.4%를 기록을 했고요. 유정복 후보는 2.3%, 양향자 후보는 2.2%, 이철우 후보는 1.1%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응답자를 좁혔을 때는 이 표본수 618명에 김문수 27.8%, 한동훈 19.8%, 홍준표 17.9%, 나경원 10.2%, 안철수 7.7%를 각각 기록했고요. 유정복 1.7%, 이철우 0.6%, 양향자 0.5%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만 놓고 본다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특히 나경원, 안철수, 나경원 두 후보가 어떤 판세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가릴 수 없는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요. 일각에서는 나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안 후보는 중도층에서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차 경선 진출을 위한 이 빅4 자리를 놓고도 나 후보, 안 후보의 자리 싸움이 치열하다, 이런 평가가 많은 건데요. 두 후보 캠프도 이런 상황을 감안하고 있는지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SNS나 인터뷰 등을 통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장외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해서요. 이 남의 둥지에 아래 낳고 다니는 뻐꾸기 이렇게 표현을 했고 차라리 탈당해서 안철수 당을 만들어 갈 길을 가라 이렇게 일갈을 했습니다. 안 후보는 나 후보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놓고 염치 없이 대선에 나가냐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두 사람 설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가서 알 낳는 거라잖아요.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 다니시더라고요. 탄핵 각하를 외치던 분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모렴치의 끝입니다. 1차 컷오프를 앞두고서 후보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앞다퉈 공약을 내놓으면서 정책 경쟁 벌이고 있고요. 일부 후보들은 보수의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이죠. 대구, 경북 TK,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을 잇따라 찾아서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 눈에 띄는 후보들 동정을 짚어드리면요. 김문수 후보는 어제 교통 공약을 발표하고 조계종 총무원장도 예방했고요. 오늘 오전에도 정책 발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역시 어제 복지 공약을 내놓고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 등에 참석한 데 이어 오늘도 언론사 인터뷰와 대한의사협회 간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문수, 홍준표 후보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학가 반값 월세 존 지정입니다. 1인용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입니다. 세대 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년도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연장할 때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정년전형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후보는 잇따라 TK와 PK 지역을 찾았는데요. 나 후보는 어제 대구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부산 지역을 찾아 보수 표심 잡기에 나섰고요. 안 후보 역시 어제 대구를 방문한 데 이어 오늘은 언론사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또 한동훈 후보는 어제 경북 경주와 포항을 찾았고 오늘은 정책 비전 발표를 통해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내놨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후보 모습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이 전략적 투표로 당이 갈 방향을 나타내시려면 나경원이 잘 되면 판이 막 흔들리면서 저 우리 당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5년 만에 오니까 정말 많이 번창하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재밌다. 안녕하세요. 오실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경주 정말 좋네요. 한동훈 후보 캠프는요,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개시 11시간 만에 법정 한도액을 모았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한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의 모금 기록을 깼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한동훈 후보 캠프 측에 따르면요. 어제 오전 9시부터 이 후원금 모금을 시작을 했는데 10시간 55분 만인 어제 오후 7시 55분쯤, 그러니까 8시가 조금 안 된 시가 이 법정 한도액인 29억 4천만 원을 모으면서 마감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총 3만 5천여 명이 후원을 했고 1인 평균 모금액은 약 8만 3천 원으로 10만 원 이하 소액 후원자가 94%에 달했다라고 하는데요. 한 후보 캠프 특보단장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이 법정 한도를 채우는데 23시간이 걸렸는데 한 후보는 그 절반도 안 걸렸다면서 좋은 정치를 다짐했습니다. 오늘 1차 컷오프를 통과한 4명의 후보는요, 1대1 토론, 또 당심과 민심 조사 등의 2차 경선을 갖게 됩니다. 이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2차 경선부터는요, 이 토론의 방식을 바꾸겠다고 공지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1차 경선 토론 때와 같은 이제 일종의 예능적인 요소, 이걸 대폭 없애겠다, 지금 이건데요. 저희도 앞서 전해드렸죠.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1차 토론회에서 이 키높이 구두, 보정 속옷, 그다음에 머리, 이런 문제까지 언급을 하면서 공방을 벌인 것. 또 MBTI를 기반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등 어떤 면에서 이제 예능 프로그램 같은 그런 요소를 도입했던 걸 두고서 당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가 컸던 걸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 지난 주말 진행된 1차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왜 키도 큰데 키높이 구두를 신냐, 생머리냐, 보정 속옷을 입었냐 이런 질문을 쏟아냈었는데요. 한 후보는 유치하다고 응수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1차 토론회가 끝난 뒤에도 한 후보 캠프에서 홍 후보가 B급 질문을 했다. 홍 후보도 눈썹 문신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역공에 나섰고요. 홍 후보가 정치 선배로서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한 것인데 한 후보 측이 발끈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한 후보는 자신은 정치 경험이 부족하지만 구태 정치 경험은 없다면서 애둘러서 홍 후보를 겨냥하는 등 두 사람의 신경전은 장외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선배 입장으로 같이 토론하면서 너 이미지 정치하지 마라 이러면 얼마나 모욕감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저는 구태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명태균 같은 정치 브로커와 엮였던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의 이런 설전을 두고 민주당에선 봉숭아 학당이냐며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당 경선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1차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성격 유형 지표죠. MBTI를 기반으로 자기소개를 하거나 밸런스 게임 등의 예능적 요소를 도입한 걸 두고도 일각에서는 경선을 희화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데요. 국내힘 청년 조직에서조차 이제는 진중해야 할 때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 걸로 전해졌고요. 안철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는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고 한동훈 후보 역시 기본적으로 계엄으로 시작된 선거이니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조금 희화화된 것 아닌가 싶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선관 입장에서는 이제 경선 흥행을 위한 아이디어로 저렇게 예능적 요소까지 도입했을 겁니다. 하지만 후보들조차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곧바로 전략 수정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네, 이 국민의힘은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과 25일에 진행될 1대1 주도권 토론회에서 지난 2005년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자유선언, 주먹이 운다 형식을 빌려 특정 후보자를 지목해 토론을 벌이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주먹이 운다 코너를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 선관위 호준석 대변인도 경선 희화화 지적을 경청하고 진행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 국민의힘이 예고한 시각입니다. 그 경선, 대선 후보 경선의 1차 컷오프 빅4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추정이긴 합니다만 두 패널 분들은 과연 어떤 후보들을 4명 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한번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4명 중에 누가 이제 어떤 후보들이 들어갈지 정말로 궁금하고 진짜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것만큼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이 지금 미디어데이와 그리고 또 AB조 이제 조 토론회가 조금 이제 희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시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후보들이 이제 토론만 했을 때 이 짧은 시간에 후보들의 면면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후보들이 지금 또 치열하게 얘기하고 방금 전에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다 모두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좀 청년들과 함께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민주당과는 정말 다르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으로 이제 후보가 확정됐다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닐 텐데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오늘 결정이 일단 4명이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또 민주당에서는 거의 추대식으로 이제 투표와 전혀 관련 없는 이제 합동 연설회를 이제 하고 다니는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를 먼저 마치고 나서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하신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국민 100% 투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당신보다는 민심이 좀 많이 반영된 그런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함경 변호사께서 당직을 지금 맡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이제 밝히지 않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추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외부의 시각이고 민주당 내부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경선하고 있고요. 또 여론조사라든지 또 투표를 통해서 지금 어디까지나 선출하고 있고 경선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대라고 본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함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 예측하듯이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는 빅4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결국 관심을 끄는 거는 이제 4위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 간의 경쟁으로 보이는데 예측 불허죠. 그냥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아무래도 이 대중적 인지도와 지지도를 갖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오는데 역선택 배제 조항을 채택한 조사를 하면 또 나경원 후보가 앞서갑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파면 이후에 이 변화된 여론에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좀 분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분들도 결국 대선 국면에서 이 경선을 지나서 본선 이후에 이 보수정당의 보수 세력의 미래까지 볼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이런 분위기만으로 이 앞으로 미래가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고 보면 결국에 경선 구도에서도 이 안철수 후보 쪽에 또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상의 지표는 역선택 배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만 둘 간에는 격차가 없다고 보여져서 실제 누가 될지는 좀 이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선택 배제 조항에서는 이제 나경원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그 간격은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앞서고 뒤서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어디까지나 그 숫자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부분만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